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표한 저작권 표준계약서 중에서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단순 이용 허락 계약과 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허락 계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양 당사자, 즉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다른 제3자에 대한 이용 허락을 또다시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3자에 대한 이용 허락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단순 이용 허락 계약과 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 이용 허락 계약에 의해서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즉 저작권자로부터 동일한 이용 허락을 받은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의 이용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서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은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점적 이용 허락은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의 사이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인 이용을 인정받은 것이고, 따라서 이 이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이용 허락을 하지 않겠다 하는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허락 자체는 일종의 계약이고요. 계약은 원래 그 채권자와 채무자, 양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3자가 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경우,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 침해하는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직접 그 이용 허락을 받은 이 사람이 직접 무단 이용 행위를 하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고소를 제기하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그런 행위는 저작권자만이 할 수가 있고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저작권 양도 계약을 통해서 이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불법 행위자, 즉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직접 민형사상의 고소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비록 독점적 이용 허락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자체를 양도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그 무단 이용자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제기한다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정한 경우에는 그런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단순 이용 허락이라고 한다면 그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저작권자에 대해서 자신의 이용 행위를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기 때문에 어떤 무단 이용 행위를 하는 제3자에 대해서 직접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이용 허락 계약이 독점적 이용 허락인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자를 상대로 해서 직접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자를 대신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독점적 이용 허락권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권리자를 대신해서 불법 행위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그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건이 되는 것은 권리자가 무단 불법 행위자를 상대로 해서 직접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점이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권리자가 무단 이용자를 상대로 해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불법 행위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또는 금지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 독점적 이용 허락권자가 이 권리자를 대신해서 그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금지 청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권리자가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이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권리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안을 이제 인정했던 것이 그 2006년도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6년 5월 24일 있었던 그 판결인데요. 이 사건도 이제 제가 직접 담당을 했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증권회사에서 그 발간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리포트를 이제 독점적으로 이용 허락하기로 하는 계약을 어떤 회사가 맺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 회사인데요. 이 금융정보 분석 회사가 이제 각 증권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그 각 증권사에서 발간되는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이 증권사들과 하고 맺었어요. 그래서 그런 리포트를 이 증권정보 분석 회사에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신문사에서 이 증권회사에서 발간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입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허락 없이 그냥 신문이나 이런 데 게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권사들의 허락도 받지 않았고 또 그리고 이 독점적 이용 허락권을 받은 이 증권정보회사의 허락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이 신문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신문에 게재하고 배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신문사가 그 상당히 막강한 언론사였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 신문사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금융정보 분석 회사에서는 그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증권사로부터 그 리포트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는데 신문사에서 이런 리포트들을 그냥 허락 없이 막 발간을 하니까 상당히 영업에 이제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증권사 보고 저런 그 행위를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증권사에서 우리는 뭐 신문사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은 금융정보 분석 회사에서 증권사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그런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는 신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 서부지방법원에서 대신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판결을 했고요. 그 후에 우리 대법원에서 그 유명한 소리바다 사건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한 그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이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은 이용 허락권자는 그 권리자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다, 대신 행사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금지 청구도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는 명확하게 있지 않은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제3자가 무단으로 즉 불법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가 아니라 이 증권사로부터 중복해서 이용 허락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증권회사가 나에게만 독점적으로 이용 허락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계약에 위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중복해서 또 이용 허락을 해준 경우죠. 그렇게 중복으로 이용 허락을 받아서 이용 행위를 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이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판례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무단 이용을 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제3자 역시 이 권리자로부터 비록 중복된 허락이지만은 이용 허락을 받아서 이용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독점적 이용 허락권자 입장에서는 직접 그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 우리 학설의 통설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독점적 이용 허락권자는 권리자에게 찾아가서 왜 나에게 독점적으로 이용 허락을 해놓고서 제3자에게 중복해서 이용 허락을 해주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계약 위반이라고 따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그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또는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그 권리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는 있어도
그 중복 이용 허락을 받은 제3자에게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다수설의 입장이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